네, 그러니까 미디어 비엔날레 작품을 냈을 때 구글 API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센터에서 이제 온 이제 큐레이터하고 이제 테크니션이 저희한테 왜 때늦게 구글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때늦은 게 아니라 그 시기에 API를 무료였던 걸 유료했던 시기였거든요. 딱 이슈 라이징 그러면서 그 정책을 다 바꿨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API의 그 정책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를 막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트위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트위터 써야 된다, 정치인들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걸 막 이렇게 역설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모노폴리로 간다는 생각들을 잘 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왜 때늦게 구글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느꼈던 이유가 그 전에는 저희가 오픈 소스인 구글 API를 썼다가 유료화가 되면서 저희 작품이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던 딱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 번역을 통한 작업을 저희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번역에 오류하고 네. 그다음 번역을 할 때마다 저희가 구글 지갑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지금 저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API가 또 진화를 한번 그렇죠. 했기 때문에. 돈 다시 넣으면 돼요. 네, 돈 다시 내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죠. 네, 돈 내고 그렇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미디어 비엔날레 초대됐던 비용이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안에서 저희가 그 돈으로 나간 거예요. 그 지갑을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돈이 계속 나가는 상태로 저희가 그 유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영수증이 이제 전시가 같이 그러니까 실시간 영수증이 전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럼 저희가 지금 영수증은 다 있어요? 했어요. 영수증은 다 있죠. 영수증은 맨 모니터 끝에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돈이 비판하는 올라가요. 것만 아니에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아니 저의 인생의 반은 구글이 갖고 있고 반은 카카오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책은 엎어 쓰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엎어 쓰잖아요 정책을. 근데 걔네는 정책을 지우질 않아요.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정책이 너무 몇십 년 동안 이어지면 사람들이 다 안 읽는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일부러 읽지 그래요. 말라고? 네, 그게 이제 그 약간 덮어쓰기의 형태가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기록은 계속 남아요. 근데 아무도 20년 전 트위터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 그러니까 약관처럼. 네, 덮어쓰기가 아니라 이게 뭐랄까 밀려나기. 네.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음. 근데 뭐 지금 다시 들춰내기도 하는데 어떤 정치인들 얘기는 막 백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약간 좀 그런 오픈 소스에 대한 막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데모크라시에 대한 관심이 약 2006, 7년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많은 연배 되신 분들은 되게 뭐랄까 액티비스트처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세대였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설정이라면은, 그러니까 작가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여러 가지 교집합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거 그리고 예컨대 직접 같이 볼 수 있는 건 제일 좋겠지만은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건 약간 지치고 왜 안 되는지 내가 아까 박싱 언박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API 변화에 따라서 이게 작동 안 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끄집어 나와서 작가님들 더더군다나 이거 자체는 작가님의 철학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계속 쭉 만들어 나가면은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40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방장욱 씨가 영국 갔는데 영국에 가서 그 미디어 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연구원분 만나면 되게 좋을 거라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분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을 수 있지만 2019년이 된 시점에서는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스트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아는 얘기 왜 아는 얘기 왜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약간 404 같은. 아니 근데 다 알지 않아 의외로. 그리고 사실 미디어 데모크라시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얘기 맞아요. 이슈이기도 하고 그 매체 독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걸 다루는 작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이제 그분은 AI 가지고 막 작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그 호기심은 딴 쪽으로 온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그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간 거고 거지, 기술.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다 안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사투리잖아요. 근데 그 사투리 통하는 안에서만 통하는 거지 밖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난 좀 전에 장벽이 구글 있어요. API 할 때 잠깐 나갔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난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었으나 또 다시 이게 뭐 내가 뭘 했다는 건가? 네. 그 정말 이렇게 소비하는 거엔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 비하인드 씬은 잘 모르니까 왜 안 되는지를 해서 나는 그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어. API가 등장한 게 민주화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면 내가 특허를 내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를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 다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어떤 그 대기업들의 소프트웨어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포토샵도 안 쓰고 뭐 김프 이런 거 막 쓰고 막 그럴 때였어요. 막 오픈 소스 지금 아무도 안 쓰는. 다니엘 우리 예. 저 자공사 할 때만 해도 다니엘 리눅스 해야 된다고 네, 컴퓨터 다 리눅스로 네. 바꿔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막 퓨어 그랬었어. 데이터 나오고 뭐 맥스 MSP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오픈 소스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물론 그거를 유료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리눅스를 통한 개발 부분에서는 터치가 안 되던 분이었기 때문에 퓨어 데이터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지금 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심지어 이게 유행해서 맥스 MSP를 다시 퓨어 데이터로 바꿔서 워크샵을 해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왜냐면 그게 원래 여기서 나와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이런 네. 걸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이랑 하드웨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 그거 신경 안 쓰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전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퓨어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겼을 때 API가 등장한 이유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그렇죠. 있는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네.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아이폰 개발자들도 API를 아이폰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하드웨어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 제가 개발할 거 아니었어.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있는 거 쓰기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금은 전혀 다른 다이멘션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개발자 입장, 지금은 개발자가 클라이언트면서 클라이언트가 개발자이면서 유저이면서 뭐 이런 이 맞아요.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지금 되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선생님 그러면 아까 시대별 이렇게 미디어 기술과 접목하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구글의 그 API 말고 그 이전에 이런 거랑 연계된 어떤 작업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그때는 그거가- API를 안 그쵸. 썼으니까. 생으로 네, 프로그래밍. 생으로, 네, 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부터 그 예전 미디어 아트 교육은 맥스 MSP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예. 납땜질하고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야지. 뭐였지? 판을 기판에다 그 만들어. 카패시티가 저항이 어떻게 작동되고 뭐 맞아요. 이런 걸 배웠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 그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뭐 잘 아시는 루이 필립 디메어라든가 저희 학교에 뭐 미하일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 엔진을 해킹을 해갖고 그걸 해킹한 거 가지고 학교 와서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가 로봇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루이 필립 디메어는 로봇 만든 거 갖고 오고 미샤 쿠발은 해킹한 거 갖고 와서 접목해서 로봇이 막 이상한 뭐 행위를 하면 이제 그거 갖고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랄까 조금 뭐랄까 기계들이 오작동하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하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를 약간 테크노하고 연결시켜 갖고 뭐 저 전자음악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일종의 1세대 처음 미디어 아트가 1세대 이후에 조금 정착했을 당시의 교육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런 형태의 미디어 아트 교육이었죠. 미샤 쿠발이 그렇게 열심이었었구나. 아니, 미샤 쿠발이 아니고 미하일 사업이라고. 미하에서. 미샤 쿠발은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 아티스트가 아니라 비디오 아티스트였는데, 약간 그러니까 되게
무시 많이 당했던 미디어 아티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요? 되게 멋있게 봤는데 예. 뭐 그런데 되게 왔을 훌륭한 때, 교육자지. 맞아요. 그런데 중반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기획자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드웨어 디깅하는 사람 기획자가 아니라 약간 좀 오타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미션은 되게 그러니까 미샤 제너럴리스트 코발은 같아, 그럴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런 일종의 막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나중 후반에 아니 어제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비엔날레가 연기돼서 네. 못 보겠다 우리 이래서 내가 무슨 비엔날레가 연기가 된 거야? 광주 비엔날레 광주 연기된 비엔날레. 거를 미샤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았어 뭐 이렇게 애프터 코로나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나저나 오늘이 5.18인데 한국 사람. 광주 학생 운동 막 이거의 네. 기념식은 잘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이 아저씨 뭐지? 막 이런. 근데 진짜 액티브한 거 같아. 막이 그렇죠. 반응하고 이런 속도가. 그럼요. 할수 뭐 있- 아 할수 기획자죠 있- 기획자. 진짜. 백남 선생님 같은 근데 그런 거 저희는 요즘에 고민이 많은데 너무 아니 나는 싫어 자꾸 밖에. 다 온라인 전시해야 되니까 맞아. 온라인 전시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지금 뭐 당연히 전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해야 하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네. 너도 나도 다 비대면 하는데 똑같이 방식이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온라인 전시 많이 네네. 보고 영국도 다 온라인 전시하니까 음. 봤는데 좋은 거는 이제 뭐 국립극장 같은 데서 다 영국 맞아, 공짜로 맞아, 맞아, 하면은 맞아. 스트리밍으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장비 다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유튜브 생중계하는 것도 너무 네, 힘들고 너무 잠깐 하죠. 일단 귀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난간이 많아요 일단 라이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할 거 아니면은 셋업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전시할 때 그래도 잘 보여줘야 되고 라이브 때 아니면은 다시 거기 해놔도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때만 동시 접속 자 수 막 있는데 왜 라이브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또. 문제가. 나도 라이브 싫어. 아니 뭐 손만 나와도 되고 뒤통수만 나와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어쨌든 전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360도 VR 그렇죠. 미술관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시각예술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공연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중계하고 하고 중계한다는 뭐 것 이렇게 해서 그 자체는 퍼포밍하는 걸 현장감. 볼 수 있으니까 그 비싼 걸 어떻게 보겠어.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거 다 보고 그쵸. 앉았고 있는데 시각예술은 약간 그 부분에서는 조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지 그 정도 우리도 잘 구글 다 모르겠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글 아트 다 어차피 구글 원래 아트 하고 스트리트 있었고 형식으로 다 일단 하고 있는 건데 고민이 근데 이거 말고 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고 8월까지 인터넷이나 고민하시면 안 돼요? 뭔가 저희도 하반기 온라인 전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어디? 워터쉐드랑 해야 아. 되는데 일단 그냥 도큐멘테이션처럼 된 거 저희도 너무 싫고 그때 얼굴 나온 것도 싫고 뭐 싫은 거 일단 너무 많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360도 미거는 진짜 아니고 그렇다고 인터뷰 거기도 그거예요. 시간에 영국도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영국은 코로나 지금 때문에. 너무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던 거를 내년에 하고 올해는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 정점도 안 찍고 그래가지고 맞아. 내년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사실. 없어요. 예. 일단 우리나라랑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너무 심하니까 셧다운시키니까. 아직도 경제 아니고 근데 화두가 일단 대부분 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뉴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되게 멀리 왔잖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구글은 정말 원시 시대 얘기고. 나 때는 말이야. 그건 거의 라떼는 그 말이야.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뉴 콘텐츠. 뉴 저희는 콘텐츠 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스톤 에이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나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싶어 그냥. 라떼는 마리아와 함께 스톤 에이지.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처음 여기 한국 와가지고 개인전 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AI 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네. AI 이해 못하니까 그 AI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뭘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예요. 그 구글의 머신을 가지고 얘기한 맞아. 거예요. 원래 AI 기본이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얘기하려면 머신을 알아야 되고 머신을 위하면 로봇을 알아야 되는데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보토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그걸 얘기하자면 막 듀얼리즘부터 시작 별의별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미디어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배치를 해놓고 그걸 관람자들이 오면 투어를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죠. 백남 선생님이 뭔 작업을 했고 네. 비디오 카메라 어떻게 작동을 하고요. 뭐 이런 설치를 했던 이유가 그 기본적인 왜냐하면 지식으로 구성된 작업은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미디어 아트 와서 이해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기획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기술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 널리지가 없는데 어떻게 널리지 베이스에 작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미디어 아트가 들어왔던 걸 보면 뭐부터 들어왔냐? 유비쿼터스부터 들어왔는데 그땐 예술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기본 이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돈 되는 것부터 들어온 네네, 거예요. 그 돈 되는 것부터 들어오니까 돈 되는 것에 대한 기본 이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망사업인데 망사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잘 몰랐다가 지금 회사 지금 삼성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투자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니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그 기본적인 널리지를 쌓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5G의 기본적인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스톤에이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게 5G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거든요.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어요. 그거는 기술이. API도 예전에는 한 단계만 걸르면은 구글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한 단계가 아니라 한 10단계에서 20단계는 가야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열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그러니까 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저희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리버스 택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리버스 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 오류를 발견하려면 테크놀로지를 거꾸로 올라가야지만 이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구성으로 얘가 맵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류가 생겨났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막 수천 가지의 그 오류의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되는 리버스 택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지금은 그게 리버스 택의 중간중간에 테크놀로지 다 분류된 상황이니까 지금은 작가가 개발자 입장의 작가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디어 아키올로지스트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희 때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키올로지스트 불가능해. 왜냐하면 기술을 다 아는 작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미디어 아키올로지스트는 예술가가 아니라 기술자지. 진짜 기술자. 정말 진짜 어려워요. 저 라이브라는 개념을 가진 미디어 아트 설치는 뭐 어디서나 하기 힘든 게 지금은 되게 가능한데 지금은 뭐 그런 서비스 해주는 회사도 많고 그게 상용화가 많이 됐는데 상용화 이전에 그런 걸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가 2012년에 미디어시티에서 했던 구글 API 써서 트위터 API랑 일단 뭐 다행히 뭐 윤희사 선생님 감독님이셨으니까 뭐 그런 개념 다 이해하셔서 그런 전시를 하신 거지. 만약에 뭐 기관에서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으면 또 서울시립이니까 저희는 온라인 어쨌든 온라인상에 뭔가 일어나는 서버가 필요한데 액티브한 서울시립미술관이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방화벽 때문에 안 되는 거여서 KT도 설치가 안 돼서 LG U+랑 계약했어요. 그래서 따로 서울을 뺐는데 저희 작품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 그때도 한 담당 코디네이터가 수십 장 썼을 거예요 공문.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작동하는 작업인지 몰라. LG U+를 일단 필요하다고 하니까 서는 그게 문제예요. 3개월인가 임대 계약을 해줘서 계약자가 하여튼 작가였나 개인이었어요. 하여튼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행정의 오류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U+ 직원이 와가지고 그거 했는데 저희 서버랑 연결을 했는데 저희 서버가 구글 지갑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 90일가량의 그 전시 기간이 만약 있었으면 중간에 API가 자꾸 버전 2에 몇 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저희가 그 텍스트 투 스피치도 했거든요. 번역할 때 뭐 독일어, 불어 뭐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영어로 시작해서 끝에 영어로 되었고 다시 오는데 중간에 어떤 목소리가 이제 기계 목소리긴 하잖아요. 근데 사람같이 막 변한 게 있더라고요. 저 남자 아니었어 목소리 저 이런 여자로 막 바뀌어 있고 그 중간에 그게 스위치가 잘 되면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목소리가 무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또 바꿔줘야 돼요. 수정해주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그 갑자기 화면에 안 나오던 그 특수 기호가 막 나와요. 번역에서 네모, 간, X, 별표 번역 못해. 번역 불가. 아니면은 그 스크립트 그 언어 번역할 때 아스키 코드를 인식하나 결국? 그 코드로? UTF-8이라고 그러니까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그 그 아스키 코드 코드하고 여러 가지 코드를 인식을 번역을 하는데 언어마다 엄청나게 그거를 프로그래밍 점 해줘요. 있잖아요. 마침표 네. 점이 언어마다 넘버링이 다르지. 아, 그거를 그렇구나. 번역을 할 때 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쩌다 기계가 저희 문장에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을 만들면 이제 네모 동그라미 땡땡이 막 이상한 게 특수교가 나와서 이제 완전 그때 브로큰 되는 거예요. 하나도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것 때문에 소리 안 나는 게 아니라 관람자들 스피커를 다 눌러가지고 나 다 눌러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게 그냥 스피커 다 눌러가지고 안 아무튼 나오고. 을지로 제품이라 별로 비싸진 것도 네, 그냥 그런 했는데 그래서 돈 맨 끝에 이제 구글 지갑에서 돈 빠져나간 거 신용카드 걸어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가고 끝나니까 그냥 닫았죠. 바로 돈 나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무식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 콘텐츠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생산자도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곧 맡길 때도 없었고 뭔가 콘텐츠 사용자가 어디 돈을 지불하고 구글 월렛을 왜 만들어야 되지? 막 사람들이 막 이럴 때였고 한국은 구글 안 쓰는데 왜 만들어 하지 마 막 이러고 했었고 그랬는데 구글 진짜 대단하다. 한국 신용카드 다 받아주고 페이팔 없어도 바로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되는 거 확인해줘. 0.01달러 보내주잖아요. 백으로 처음에 구글 월렛 열면은 그런 시스템도 너무 신기하고 그럴 때였는데 되게 힘들게 하고 되게 좋은 작업이었다 저희 생각하거든요. 저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사용자인데 생산자인데 이제 소비자니까 그걸 동시에 뭔가 누군가 돈을 만드는 주체가 막 바뀔 수도 있고 저희가 쓰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는 콘텐츠 만들고 돈을 또 벌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논의가 거의 초기 단계였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그 작업 자체는 나중에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API를. 근데 그 번역이 넌센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컨템퍼러리 랭귀지의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문법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것들을 그것을 그러니까 기계가 익혀서 그 계속해서 학습해서 얘가 발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발전하는 건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머신러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약간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어요. AI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 머신러닝이라고 공공연하게 구글이 그렇게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왜냐면 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발전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도 넘어가고 오류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이 됐던 지점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2012년에 이미 AI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저희는 굉장히 그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돈 빠져나가고 돈 버는 형식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켓을 요즘에도 만드는 그런 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저희 그런 작업 잘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퍼포먼스적인 그런 작업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전시 공간 안에서만 그냥 작동을 하고 사실은 끝나면 도큐멘테이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하기도 힘들고 어떤 특정한 이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런 되게 유의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설치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셋업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지원해준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곰플레이로 돌리나 뭐가 달라 막 그때 그랬으니까 그 영상은 다 있어요? 있어요. 그때 그 작업은? 네 있어요. 그 한 번 더 했었어요. 나비에서 이후에 나비에서는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한 번 더 실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 근데 가지 영상으로만 했지. 송출 네.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해요. 처음에 왜 갑자기 유료화하는데 이렇게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글 번역 API를 공짜로 쓰고 있는데 유료화 해가지고 번역할 때마다 돈 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구글이 항상 블로그로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은 공식 사이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벨로퍼 지금 코드 바뀌었지만
거기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대표가 그냥 우리 몇월 며칠부터 이거 유료화야. 그리고 옛날 거 없어져. 그 아예 억세스를 닫아버리니까 키체인 거기 접속이 안 되니까 그냥 못 쓰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근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쓰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유료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뭐랄까 특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허의 법률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라는 게 발효가 됐을 때 그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의 기본 골자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예요, 배. 그 특허 분쟁이 언제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심해졌냐면 유럽이 만들었던 배를 미국이 카피하면서 생겨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소송을 했어. 근데 졌어, 유럽이. 왜 졌냐면 겉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 법령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진짜 옛날 일이죠. 이게 진짜 정말 옛날이에요. 옛날이죠. 진짜 옛날이에요. 배가 진- 진짜 예, 20세기 초반. 네, 그 특허에 대한 기본적 분쟁. 그러니까 앞으로 유사한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비니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기술이 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속성이 생겨난다라는 기본적인 문장이 있어요. 작품에도 저희가 그걸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작품은 그 버전 2로 트랜슬레이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전의 작품 비슷한 작품이든 그 후의 작품이든 저희 작품과 똑같진 않은 거예요. 네네. 고유한 작업이죠. 음. 그러니까 에스테티컬하게 그거를 이 작품이 고유한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고유한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네. 왜냐면 유사한 그러니까 구글 썼다는 사람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예 그러니까 이 제목을 워크 위드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 구글은 그러니까 그게 구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죠. 메커니즘에 어떤 대한 거. 네. 그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니까 구글이 일종의 대명사처럼 자본주의에 굳이 대한 그렇게 해서 거죠. 적을 만들 필요는 없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그 저기 뭐지 애플하고 삼성 소송에서도 생겨나요. 그 부분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신문에 나와요. 그 애플이 나왔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뭐였지? 그 아이패드가 나왔던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을 얘네들이 신문에 그걸 내면서 원래 그 아이패드의 독자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 그냥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으로 그냥 소송하고 싸울 때. 삼성이? 삼성이. 네. 삼성이 그거 냈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거기 아, 패드 태블릿, 무슨 패드 네. 나오잖아요. 네. 그 디자인 애플 뭐 아이패드랑 뭐가 다른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베낀 게 아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삼성이 너무 웃긴 게 그 영화 장면 캡처했는데 거기 패드를 네네. 아이패드로 바꾼 거예요. 조작 너무 말도 너무 다른 거잖아요. 거기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 장면 되게 뉴트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 아, 그냥 아이패드 그 인터페이스랑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짜집기 포토샵. 언뜻 보면은 영화 장면인데 자세히 보면 아이패드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애플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그게 그 저희가 리비전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랬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신문을 찾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찾는데 정말 그 도서관에서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문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찾으려고 하죠. 와다 저는 어떤 중박에 기사, 있지 않을까? 네? 중박에? 아 없었어요. 페이퍼로? 기사 사라진 그거를 국회 도서관에 찾아보려고 저희 그 가려고 그러다가 파일이 아이, 없어진 건 약간 좀 귀찮다 그러고 말았는데 야 진짜 필름으로는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웹상에서는 떠돌아다녀요. 음. 웹상에서는 떠돌아다니는데 그 실물 자료가 없다. 근데 뭔가 증명하기 야, 너무 힘든 정말. 시기인 것 같아. 뭐든지 되게 좋은 전시네요. 잘 되면 좋겠다. 맞아. 아 잘 되겠지. 저는 누가 그거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미디어 투어링에 대한 거를 네.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네. 다시 지금의 방식으로 미디어 투어링을 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또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그 기술에 대한 것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그 효과도 투어링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그 헬이랑 막 이런 세팅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안에서 나와 있는 근데 그거는 세팅 다시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신기한 것도 있지만 조금 약간 좀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놀리고 싶다 그런 근데 마음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박원순인가 누가 와갖고 박원순 그죠? 되게 열심히 시장님도 들었지. 열심히 들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좀 알고 있었어. 응. 네,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디베이트 장면은 이런 변호사시다. 뭐, 막 이러면서. 클린턴이란다 저기 뭐야 언제였지? 법률적인 거 많이 하시지. 옛날에 처음 그 프레지던셜 캠페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TV에 생방송. 생중계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그 기본 날짜도 아시고.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존 F 케네디하고 닉슨. 닉슨하고 닉슨. 했던 네. 거였는데 존 F 케네디하고 닉슨의 장면이 저희 그 영상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왜 프렌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와 진짜 놀라웠어요. 근데 그거 지금 장흥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소장품이잖아요. 시립미술관. 일부는 근데 거의 다 있지. 거의 다 다 있지. 그때 스페어로 그게 만들어 에디션이 없는 거야? 없어요 원래. 스페어로 채우고 시립미술관 소장품에 있는 거는 그냥 다시 대체 불가능해서 또 만들어서 그때 저기서 했던 거는 현대에서 국회에서 했던 거는 그거는 네, 다시 그렇죠. 만든 국회에서 거예요. 지원받아서 일부 만든 빠진 거. 네. 그다음에 저기 그게 그 뭐지 탱크에서 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탱크 거는 만들었잖아요. 있지 않아? 있어요. 있어요. 그때 너무 알맹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중요한 뭐 염소 남아있고 이래서 얼추 비슷하게 염소 나와 있어. 염소 온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염소도 정말 그 염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염소가 방사에 그러니까 어려워서. 염소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제 아, 쓸모없다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여갖고 만들 때는 언제고 또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가 다시 새로 샀어요. 지금 완전히 막 충북 음성 썩고 난린데 썩었어? 아니 왜냐면 썩진 이제 않고 썩진 않는데 이제 털이 자꾸 빠지고 털 빠지고 좀 뭔가 벌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박제. 방구 처리하고 막 그런데도 그렇구나. 그 그럼 방부 처리 차라리 잘 그 못하는 원래는 산동대만 하더라도 멀쩡했는데. 그거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응. 또 하나 샀어 큰 거를. 아, 또? 버려진 놈 하나 더 샀는데 그게 이제 이러고. 엄마 아빠를 같이 팔더라고.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안 샀어. 아니, 그 염소 2마리였어 탱크에서. 탱크에서 두 마리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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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둘 다 괜찮았는데. 네 근데 한 마리가 좀 뿔 달린 애가 좀. 자꾸 빠져 털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알고 보면 이거 살아있을지도 이거. 몰라. 뭔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털이 빠지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개념 예술이야 거의. 근데 그거를 관람에 넣어야 인천 되나? 아트 플랫폼에서 할 때는 관람자가 왔을 때 저희가 작가라는 거를 숨기고 뭐 숨겨 오빠 다 알아. 숨겨 진짜. 다 알아. 여기 만담으로 가면 너무 다 너무 알았구나. 다 알았을 흥미로울 거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알았을 거야. 아니 막 작품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좀 놀랬었어요. 혹시 113이로 처음 가? 저요. 네, 관장님. 걸렸다 이제. 혼났다 이제. 봐봐. 네, 올라가실게요. 네. 이제 혼났다. 90도로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투어링 전시가 되게 맞기는 한데 일단 만약에 전시로 셋업이 되면 우리 미술관 지하밖에 없어 걔는. 되게 볼륨이 커서 아마 제일 넓은 데 다 잡아야 될걸? 그죠? 걔 들어오면. 높이가 일단 높이도 그렇고 4.2. 얘가 이렇게 펼쳐지려면 한없이 가로가? 펼쳐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라 그러면 이 방법은 어때요?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설치를 하고 스크린으로 빼면 공간이 너무 많이 그러기에는 이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설치하고 일주일에 뺀다는 거는 그건 한 달도 짧아 사실 그렇게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 근데 아직 저희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넣을지는 거의 결정이 안 났는데 일단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술관을 중심으로 평창동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그 워킹 디스턴스 안에서 좀 링크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작업을 다 여기다 넣지 않고 뭐 옆에 카페 선생님들 그때 개인전에 썼던 카페에 뭐 어떤 사람의 드로잉 뭐 설계도가 들어간다든지 뭐 어디에 AI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얘네들을 요 평창동 안에 맵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작은 애들은 그렇게 빠져도 되고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애들로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미술관의 작업을 무엇을 넣느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게 공간이 바뀌면서 사실 설치하기 되게 조그만 공간이 됐어. 미디어 작업하기엔 되게 작은 공간. 여기에 뭐를 이렇게 우겨 넣는 게 그렇게 작업이 보기 좋게 빠지진 않아서 오히려 볼륨감 있는 애가 그냥 빵 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잘 뭘 할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선생님네 인터뷰에서는 그 구글이나 이런 쪽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때 했던 문제의식이 해결돼서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 그때 되게 얘기가 안 되고 그냥 휙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서울시립에서 전시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거 실시간인지 몰랐어. 그냥 이렇게 녹화 영상 틀어놓는 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로 인터뷰는 좀 풀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전시로 움직인다면 저는 그때 그 탱크에서 사실 좀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다 듣는 거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네버 엔딩 스토리. 맞아. 그만해. 그래서 딱 끊으셨어 원장님이. 딱. 근데 그거가 막 되게 옛날 얘기들이 되게 많고 그때 글 쓸 때도 사실 여러 번 물어봤는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들었는데도 자꾸 헷갈리고 막 동물농장 사고 이걸 읽어야 되고 그 V 프렌드십 이즈 유니버설 그 텍스트가 V 연속극에서 나온 그 텍스트거든. 옛날 그 그 네, 맞아. V에 어. 외계인들이 보셔도 다녔던 포스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V를 맞아. 다 다운받아 줬잖아. 그거 찾는다고 지금 네.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약간 그게 들어오면 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방사선처럼 퍼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지 아닐지 아직 잘 모르겠어. 맞아요. 다 얘기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지하에 메인으로 딱 들어와도 왜냐면 거기가 소파도 있고 이 뭐지 스탠드도 있고 약간 거실 세팅이라서 그 되게 재밌기는 하거든. 근데 그렇고 들어가면 이제 그 옆에 다른 작업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지지. 그냥 다 잡아먹는. 맞아요. 선생님 그때 그 뭐지 그 형광등으로 했던 프렌드이즈 유니버설인가 그것도 그게 그거죠. 그것도 지하 그냥 다 돌렸어. 맞아요. 전체를 다 돌릴 정도로 작업이 볼륨이 좀 있어서 작업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되게 좋았던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 프렌치 비즈 유니버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거 이제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좀 그 형광등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네, 그 생산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백남준이야 여기 작업 수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기술의 발전에.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우리나라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네네. 만든 기술이어서 그 부분도 재밌었고 또 하나는 김태현 작가님이라고 네. 그 옆에 그 트위터로 피딩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콜라보레이션 했던 게.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애들을 데리고 작업실 토크를 하면 작동을 어떨까? 하죠. 다 하면 어찌저찌 번영을. 그렇지 얼마 전에 그 근데 프로그램도 그거 더 고치- 이상 안 하면 교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네. 뭐야? 다른 거 바꿔야 돼. 전국. 그 LED여가지고 음. 다른 걸로 사실 램프 바꾸면 되는데 다 바꿔야 되니까. 그니까 그렇지 그 기술 안에 그게 조금 그래서 쓸모없는 마치 기술이 있죠. 백남준의 모니터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처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작동하지 않는 어. 작업에 대한 이야기. 백남 선생님이 더 낫지. 훨씬 훨씬 오래 갔나? 훨씬 낫죠. 근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재밌는 근데 하여간 변하지 않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든 어쨌든 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고 특히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너무 심하게 변하고 지금은 저희는 아예 뭐 프로그래밍 코딩할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잘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조합의 문제인 것 같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발전을 해서 하드코어 코딩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그게 사실 낭비예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거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하는 정도지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다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가 보는 시점은 그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 다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개발될 때는 막 우주군처럼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도 잘 보시면은 네. 다 클라우드로 쓸 수 그렇죠. 있는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면 얘네들이 다 편입이 되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애플이 그 애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내놓은 코드 얘네들이 만든 코드가 있거든요. 코딩하는 게 네. 파이썬 이런 것처럼 그 코딩이 처음엔 X코드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C로 하던 거였어요. 근데 C가 아니라 얘네들이 코드를 스위프트 코드라고 이렇게 네. 다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가 자기 하드웨어하고 정확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들은 스위프트 코드만 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막 정말 디깅하는 그 어떤 작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코딩의 세계는 다양성은 없어. 네, 그냥 깃허브 백인, 전후가 남성, 진짜 우월. 완전 달라요. 그냥 완전 그냥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맞아. 주위 맥 쓰시니까 친구들한테 아실 거예요. 주위 딱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플랫폼 키면 깃허브 없으면 잘 일을 못한다고. 그냥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기 명함이니까 바로 주소가 웹사이트 글로 연결되잖아요. 나 이런 애야 그냥. 끝. 그렇지. 거기 올라와 있는 소스들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전 개발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옛날 서버들 작동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네. 정말 어셈블리 가지고 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제 중요해지고 무슨 일이 얼마나 네. 어려운 얘기야. 진짜 맞아. 장난 아니에요. 미국 무슨 주였나 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 고장 났는데 그거 고치기 위해서 코볼 개발자 찾는다고 한번 난리가 맞아요. 포트란, 코볼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20세기에 듣던 얘기야. 네. 포트랑 코볼 다 거의 들고 그 다녔어 사람. 티격스에 나오잖아요. 거의 있던 말이야. 펀칭 가지고 펀칭 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프로그래밍. 그런 분들이 되게 지금 각광받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메카닉이 어떻게 그 정말 기계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가고 있죠. 너무 그래서 넓죠. 미디어 투어링이 미디어 사실은 투어링. 미디어 투어링. 이런 저희도 거를 그쵸? 미디어 투어링 한 게 저희가 너무 모른다는 거 알려주려고 네. 그냥 시작한 그냥 거예요. 저희가 관찰한 걸 그냥 좀 얘기하는 수준. 맞아. 근데 그거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요새는 네. 또 다른 투어링 만들고 있어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투어링에 대한 네, 제목이 투어링. 되게 재밌어요. 근데 투어링이라고 하라고 뭐라고 그랬지 네가? 가이드 투어? 가이디드 크리에이티브 투어. 아 가이디드 투어라고 했지. 가이드 투어라고 안 하고 가이디드 투어라고. 가이드다. 크리에이티브 투어가 마음에 드는데 나는. 저희 쓴 에세이 제목 아 진짜. 영문만 응. 하도 거기는 아직 창조 산업 쓰니까 말.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이란 말 안 쓰니까 아직 거기 안 갔어 그 아직. 말이 되게 싫어해요. 독일 거잖아. 아 4차 산업 그거 싫어해. 웬 4차 막 이러면서. 영국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둘 다가 반반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창조 산업, 독일의 4차 산업이 둘이 반반씩 필요한 게 독일은 창조 산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계속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유명한 인터테이너가 없잖아요. 거기는. 네. 영국은 엔터테이너 너무 많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그리고 거기는 제조업을 거의 안 하니까 이제는. 진짜 큰일이지. 정말 큰일이에요.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지 그림이 안 나와요.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근데 어디서 어떻게 이거가 담아야 될지 가장 모르겠어. 뒤로 보내고 리서치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자료를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파트가 있어요. 쓸 때만 알겠더라고. 쓸 때만. 그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네. 다 알고서 작업하기보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 재밌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거기서 파생된 거로부터 꼬리에 쭉 꼬리를 하고 물고. 여기서 또 파생한 거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거예요. 리조미야 거의. 그런데 다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다는 것만 알고선 아 어쩔 수 없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뭔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세상이 약간 보일 뿐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는 바늘 구멍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는 그런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은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요즘 작업. 맨날 VR 한다고 그러고. 선생님? 3D 프린터에서 나왔어요? 아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3D 프린터를 한 이유가 사실 거기다가 3D 프린터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홀로그램이랑 VR을 같이 하려고 3D 프린팅을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VR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 빠지면서 예전에 했던 3D를 다시 살펴봤는데 요즘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머리가 더 빠지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갖고 근데 모든 게 너무 유료여가지고 처음에 뭔가 이렇게 한번 맛배기로 이거 좀 써보려고 해도 다 유료니까 그게 딜레마야 항상. 뭔가 이거 말고 뭔가 좀 더 자유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없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이 시장이 그냥 이미 그렇게 끝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미 그 나중에 결국 어쨌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작품이든 하여튼 뭔가 결과물을 저희가 내려고 해도 그 플랫폼 벗어나면은 그렇죠. 안 되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작업을 2018년 제가 2018년 19년에 3D를 다시 돌아봤는데 엔진들을 3D 게임 엔진을 다시 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비싼 컴퓨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강의하면서 그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GPU 개발에 대한 거였는데 거기 모나리자 작품이 나와요. 걔네들 그 시연하면서 모나리자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시연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내가 테스트를 작년에 한 거예요. 컴퓨터를 그래도 조금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그랬는데 너무 황당한 게 우리 때는 오픈 소스가 요만큼 다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offset 많죠? 대놓고 오픈 소스야. 두 개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리얼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라는 두 개 양대 산맥이잖아요. 전 유니티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지금 그거 없이 못해. 네, 언리얼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자본이 있어야 기술을 따라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진 더 심한 거예요. 더 지금. 심해진 거지. 사실 옛날에도 그렇기는 했는데 그렇죠. 완전 심해진 네, 거지. 진짜 큰 맘 먹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노트북을 샀는데 안 돌아가. 어떻게? 제대로. 왜? 그러니까 4K에서 8K까지 가려면 얘가 비디오 램이 더 기본적으로 더 아, 좋아야 돼요. 지금 8K. 그래픽 네, 카드가.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돌리는 건 상관없어요. 영상을 만들려면 만들 때. 거기에 얘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8K를 씌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 작업을 할 때 뭐 8K가 얼마나 한 달 걸려. 아니 4K도 사람이 눈은 구분 못한다며 차이를. 그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HD 왜 나올 때도 그러는 그랬고.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그런데 거야? 이게 사실은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제 그 8K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공연들에 그게 다 쓰는 거예요. 유튜브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 70m 스크린과 8K가 왔어요. 근데 정말 약간 몰입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저기서 쓰잖아. 아르스에서 2015년부터 스페이스에 그거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보니까 촬영하는 거나 설치하는 걸 봤더니 그냥 한 대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몰입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D처럼 맞아요. 하는 구현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를 여러 맞아요. 개를 네, 때려서 맞아요. 그 그러니까 8K를 그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상황인 거잖아요. 70m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이 어딨냐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오히려 전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 사양을 맞춰줄 그러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 그거를 좀 저는 그게 작가님들이 영상이 그러니까 8K로 나온 걸 낮춰줬으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텍스처를 8K로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영상이 8K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2K 씌웠어요. 요 오브제 안에서 2K 씌웠어. 얘 2K 씌우고 2K 씌웠더니 8K인 거야. 된 거구나. 안 돌아가. 선생님 이게 3D. 컴퓨터 너무 싼 걸 샀네 500만 원.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3D가 지금 VR이 구현이 안 돼. VR을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구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8K도 고가인데 인터랙티브한 VR에 3D를 구현하려고 하면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인턴 드는 거죠. 센터는 진짜 VR밖에 안 해요. 너무 심하게 아예 그냥 다른 거 없어요. VR이랑 5G 끝. 그 외에는 그냥 취미. 너무 심하게 그렇게 아예.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작가들도 제가 다 알았잖아요. 거기 그 왜 그 기술에 그런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가. 이게 뭐냐면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어터를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수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 그 투자금이 뭐 몇백억 단위로 있어야지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시각예술은 그런 점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산업이랑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연계고리가 너무 약하니까 접근하기도 어렵고 쓰는 작가도 없고 작가가 어떻게 그걸 할 그렇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아무리 뭐 개인 예전에는 단위로 모르겠어요. 뭐 유명세가 있는 유명한 작가님들한테 그런 기술에 대한 억세스를 준다든지 뭐 후원이라든지. 근데 지금 VR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팀이 20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감독님 있고 스토리텔러 있고 뭐 전시기획처럼 그 팀이 안 꾸려지면 VR 작가는 탄생할 수가 없는데 네. 그거를 너무 개인한테 한국은 VR 아티스트한테 다 음. 의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VR 아티스트도 전부 다 학교 소속해갖고 연구실 돌리는 애들이지 사실 그렇죠. 뭐라도 그걸로 어플러스라도 지원을 작업하는 받아야지. 게 아니라 어디 저 지방에서 뭐 하는 야외 미디어 뭐 실감현실 증감을 이거 하는 팀이니까 업자지 사실 그냥. 기금용이 기금용. 어. 진짜 페이투 윈이네. 근데 업자지. 한국이 너무 심하게 톱다운 방식이에요. 그 정책이 VR에 뭐 실감형 콘텐츠에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죠, 쏟아붓는데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도대체 그 이게 너무 심하게 톱다운이니까 이 돈이 다 사라지잖아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왜 없어 막 계속 이러고. 지금 전체 하나, 예산 나오는 거는 몇십억 몇백억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구멍이 하나 더 생각할 때 생겼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올해만 5G라고 1900억 구멍이 하나 더 생겼어. 5G는 진짜 그거는 답 없지. VR은 그냥 기기라서 5G는 정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의 디펜던시가 작가가 생기면 생길수록 커머셜하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지금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몇십 년. 그러니까 아까 8K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삼성과 LG와 현대가 지원을 안 해주면 작가가 미디어아트 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가면 일본 미디어아트 꼴 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프로파간다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2, 4년 동안 저희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바로 그런 시절. 대부분 데모화로 작가들이 나와 있어요. 영상이 다 대부분 5.18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남북한 무슨 프로젝트 이런데 그러니까 돈을 그런 데 네, 쓰고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예. 더욱 더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헐리우드에서 그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상을 탔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딱 이건 커머셜 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넌 커머셜한 사람은 뭐야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약간 그렇지. 드는 있긴 있는데 참 아니 봉준호가 그렇진 않죠. 봉준호가 그렇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그것만 쳐다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봉준호처럼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 너무 심하게 다 방탄이랑 맞아. 봉준호만 보여주면 우리는 그러니까 작가들은 뭐야 어떡하라고. 영국에서 5G 기지국 불태웠을 때 우리가 어자 코로나 5G 기지국으로 옮긴다고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저런 획기적인 발상이 하여튼 뭐 재밌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항상 그 이거 말고 아니 왜 자꾸 아이돌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VR 이런 거 말고 뭐 없냐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뭔가 큰 걸 만들어야 되고 뭐 화려한 퍼포먼스를 원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 연예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의 그런 결과물에만 맞춰져 있고. 결과지향으로만 돈을 지원해주니까. 저희가 제 있던 그 아트 센터는 VR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완전 실험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 작업들도 다 지원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해주니까 다양한 VR 작품도 저는 많이 그래도 봤는데 뭐 한 2억, 2, 3억대 지원해주고 그냥 근데 솔직히 프로토타입 개발하는데 1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일단 다르고 지금 이제 우리는 팀도 VR 많고. 들어가는 거 10억 단위로 시작하던데요? 광주는 다 30억 이상이야 지금 새로 나온 거. 근데 왜 그렇지? 아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못 중간에서 다 봤어요. 사라지는 게 그래 많아요. 또 개인 단위 그러니까 지원. 용역 그리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껴들어가니까 답이 맞아, 없어. 맞아. 그렇지. 그리고 작가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영국은 그 어떠셔드는 어떤 식이냐면 VR 이런 작품 선정할 때 그 작품 선정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VR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컨퍼런스랑 같이 하면서 VR 다큐멘터리도 있고 VR로 다큐멘터리를 왜 봐야 되지? 뭐 아니면 인터랙티브한 게 있는데 왜 이걸 꼭 굳이 VR에서 체험해야 되지? 되게 원론적인 것부터 항상 그런 심포지움이 그냥 옆에 항상 있고 부대 행사든 메인이든 그런 디베이트가 항상 있고 작품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피드백하는 프로그램이 더 길어요. VR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1인칭 시점이고 그 옆에 어시스턴트가 또 있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손 드는 사람들 빨리 구제해줘야 되고 이게 혼자 이거 작동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안경 쓴 사람들은 항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사전 조사하고 뭐 건강에 관련된 시트 같은 것도 다 있어가지고 세큐리티랑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은 VR 체험 좀 미친 것 같아요. 우리도 VR이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아니요 더 잘해요. 한국이 잘하는데 막 통할 정도 잘하는데 근데 위험해. 문제는 알아서 아니 그 알아서 선생님 잘- 지금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오면 좋을 네. 것 같아. 체크리스트라든지. 뭐였지? 그 되게 위험한 거 어. 있었잖아 VR. 그 SK에서 했던 거 행잉 되는 거 그거 뭐였냐? 그 플라잉 플라잉 그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플라잉 VR. 4D처럼 이렇게 네. 몸이 다 아, 예, 움직이면서 예. 그네처럼 요즘 VR 박람회 하면 그런 거 꼭 네, 있다. 하는데 그거 솔직히 VR 체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안경 이거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에서 그게 되는데 왜 몸을 내가 움직여야 돼? 그 앉아 있으면 이게 막 너무 심한데 몰입감이 그걸 몸까지 흔들고 막 벽을 타지를 않나 포로 탈출시키는 거 VR.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 어지러워서. 생겨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법이 없으니까 그런 근데 거. 사실 루지 있게다도 들어갈 때 그거 쓰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 멀미나 맞죠. 있냐 뭐 네, 있냐 네.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맞아요. 하다가 불편하면 손 들고 어시가 들어가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임상 실험하는 나라 같잖아요. 임상 실험으로 안 하고 실제 상황에서 맞아. 결과가 도출되면 시점이 맞아. 빠르게 그 맞아. 문제야. 되게 다 튼튼해. 근데 그런 논의 같은 게 좀 예술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야지 뭐 산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투어 그 미디어 투어 그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미디어 아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에스테틱에 대한 그렇죠. 얘기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작품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이 어딘지를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일 수 있겠다 예술가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저 되게 부러웠던 게 VR 체험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도 체험하는 거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그 체험하는 사람들도 워낙 소수로 신청해서 어쩌다가 내가 운 좋아서 로또 맞듯이 뽑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작품도 좋은 것도 많았고 그게 항상 끝나고 그 관람자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는 시간이 꼭 있었고 그리고 그 VR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상현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라 결국 원격으로 다 경험하잖아요 집에서. 네. 그 영국 사람들 중에 영국의 5%가 VR 장비를 집에 갖고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콘텐츠가 한국보다 많은데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이렇게 체계도 한국은 뭐 VR이다 뭐 다 오락 이런 게 아니라 예술 VR이 있잖아요. 예술 작품으로서의 VR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그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큰 예술기관에서 뭐 사우스뱅크 이런 데서 하는데도 다 그냥 마감돼요. 신청할 수가 없어. 다 그냥 솔드아웃. 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교육을 다 해주거든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그 진짜 법적으로 다 거쳐야 돼요. 해주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다 혼자서 체험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약간 좀 소규모 공간에서 모여서 뭐 같이 체험을 하면서 영화관 이상의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끝나고 또 뭐 토크 시간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잔상이 오래 남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의 그런 교육적인 환경도 있고 한데 한국은 이제 뭐 다 체험하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뭐 하시고요 맞아. 뭐 하시고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술 VR 아예 없으니까. 저희는 너무 관심사가 아쉬워요. 지금 관심사는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사는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게끔 VR을 약간 만져볼 수 있게끔 아니면 그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져볼 수 있게끔 하는데 관심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아마 경주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박물관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박물관에 재밌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유물들을 만져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 박물관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픽 네, 그리고 좋아가지고 야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약간 들었어요. 작품에서도 네. 옛날에 작품 만질 수 있는 작품들 저희 몇 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2005년도에 했던 세라믹 작업 중에 이제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세라믹을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나오고 음향도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생으로 진짜 하도 다 만들 때였어요.
그거보다 많이 발전했으니까 기술이 그래서 한번 이제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요즘 그래가지고 돌 출력하고 뭐 이런 좀 그렇게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뜬금없죠 갑자기. 저는 짧은 미팅이 조금만 있어가지고요. 여기 마저 마무리 하시고 저 옆에서 네네. 하고 다시 또 좀 네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저 방송국 찾으려고요. 토팁이라고. 방송국 아, 진짜요? PD, 방송국 PD 국장님. 회의하래. 와, 이거 유튜브 시대. 아, 그러니까 미래에도 살아남으실 정말 20년 후에도 살아남으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뭘 할 때가 많아. 작가님과 같이 할 얘기가 지금 정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중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API 관련돼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시작으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간다거나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I가 이제는 무색한 시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이 오픈 소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되게 신기한 거는 저희가 그 지점을 어디서부터 잡았냐면은 미국이 소셜리즘의 일부를 도입하면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컨셉이에요. 쉐어링이라는 거.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왜 말도 안 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셜한 상황은 말도 안 돼. 다 돈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이거를 되게 재밌게 푼 게 9.11 이후에 미국 경제가 완전 무너져서 그거랑의 4차 혁명이랑 연관성을 하는데 이 쉐어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서부에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다 모계지했던 게 다 버블이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막에 가면 그실 때 다 그 차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는데. 못 뺀 사이에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겼네. 왜 이래? 차에서 공감. 소식 해결을 했대요. 어. 그러면서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그 쉐어링의 개념들이 나면서 공식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정부가 떠안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고 무너진 인구가 많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공유 경제를 만들어서 이게 약간 다 거짓부렁 같은 얘기인데 자꾸 들으면 앞뒤가 맞는 것 같은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을 하는 거를 정당화를 시켜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비슷한 스토리죠. 그러니까 맞아요. 비슷한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를 그 미국이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쟁 통해서 벌어들인 건 많은데 부채 비율이 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미국에 내야 되는 부채는 많은 거예요. 아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대로 경제가 가다가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형태로 있었던 미국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 군수 산업이나 제조업이나 혹은 이런 그 1차 산업의 그러니까 경제로서는 그 미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네트워크 혁명이라는 걸 이루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혁명의 기본적인 건 쉐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하면서 시장을 완전 재편해 버린 거예요.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하드웨어 산업이 결과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클린턴 때 이루어진 건데 클린턴 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우리가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지금 재편된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재편된 자본주의가 또 한 번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API와 API 버전 1과 2와 그 후의 상황이 되게 달라요. 지금 API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만약에 언리얼을 보면요, 언리얼은 맥스 MSP 같아요 거의. 비주얼 랭귀지 같아요. 비주얼 스크립팅. 비주얼 스크립팅이에요. 거기에 물론 하드코어로 스크립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키워가지고 C++로나 C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다시 링킹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만들어놨어요, 브릿지를.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비주얼 랭귀지로 편집이 다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그러니까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굳이 프로그래밍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PI
그게 뭐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로드 하나 받잖아요. 그럼 비주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얘기가 이제는 무색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비주얼한, 그러니까 교육도 비주얼하게 네네. 바뀌고 있고 모든 게 비주얼하게 바뀌고 있고,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세만틱이라는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을 한,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니까 저희가 봤던 거는 사실상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과 그 동일하게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저희가 봐왔던 거니까 그런 지점이 아마 거기에서 예술의 역할이 뭐였는지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작업이라는 거는 프랙티스의 영역으로 저희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랙티브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참여한 퍼포먼스로 네. 가기도 하고, 그 방향은 그거는 수행의 방법이지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방법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방해니를 규정을 하는 게 그 조금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영상 이런 콘텐츠가 더 중요해지네요. 작가님 이해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숨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만 나와도. 개념만 나오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코어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희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베이트 자체가 중요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 제목을 디베이트 룸이라고 한 거예요. 디베이트 스페이스나 디베이트 룸, 아니면은 뭔가 거기 이제 해리도 와 있고, 그러니까 희생양도 와 있고, 주제들을 던져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퍼포먼스이면서 설치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대이면서. 근데 저희한테 뭐 좀 설치 이슈를 어때까지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중요 작품은 있죠. 그런 스터디나 뭐 조명 설치나 광섬유. 저 조명이 되게 많은데 저희 조명 작품 사실 광섬유 작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거의. 그 전에 뭐 인터랙티브 라이트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드웨어 제어하는 그런 정도고, 뭔가 이런 속성 자체에 대해서 작업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광섬유로 제작한 작품. 광섬유 물리적으로 그런 인터넷 네트워킹 하기 위해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광섬유인데, 이제 그게 정말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다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어서 기지국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작동 방식이나 뭐 주파수라던가 이런 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게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그렇고, 아 왜 작동 안 하지? 막 다 그렇게 사공사 그거잖아요. 서버가 답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국에 와가지고 되게 충격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를 한 명 만났는데 백남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동품으로 좀 재미 본 작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네. 어디 교수였어요. 근데 아니 그런 식의 아, 너무 그러니까 폭력적인 대화들이 많이 오고. 아니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분을 조금 이해해서 보자고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미디어 1세대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한국은 그때 우리가 돈이 없었어.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카메라라는 것도 집 한 채 값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없었죠. 그렇죠. 근데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없었지. 우리가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미디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때는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메커니즘이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가 비디오 카메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 나우먼의 작품도 그렇고 대부분이 작품이 그 비디오의 그 마테리얼이, 네, 그 비디오가 마테리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소셜리스트나 막시스트 입장에서는 얘가 마테리얼이 어떤 의미를 지니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마테리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나하나 질량화해서 얘가 뭔지를 규명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작업들을 보면 거의 다가 필름 롤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대부분이 그런 마테리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 얘기를 해.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접근이 되게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얘기가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학교 수업이나 중학교 수업 받는 얘기 같잖아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데 들으면 사실은 이해가 가능한 맞아요, 지점들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냥 보여주고 이게 미디어고 기술 미디어고 이렇게 왔어라고 얘기하면 API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네, 그런 맞아요. API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운용시킨 그 구글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네, 네, 그 네. 자본주의 얘기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같이 풀기 때문에 그게 연관고리가 있는 지점이 미디어 투어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네, 그 부분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좀 것처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투어링을 했었던 작업은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거를 다 재현할 수도 없고 맞아요.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 그 지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맞춰서 아니면 API의 그 작업을 가지고 맞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아니라면 다른 뭐 작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새 작업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기존 작품 토탈에서 전시하는 거는 좀 그게 파이널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 새로운 작품. 그 새로운 걸로 다시 네. 보여주는 방법이면 네. 설치하는 건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네, 네. 네. 뭐랄까 설치를 해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렇죠. 간단한데 다른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거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고민은 맞아요. 계속 저희가 고민해보면, 같이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투어링이라는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네.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맞아요. 것들을 네. 경험할 수 있게 그래요. 하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예술을 맞아요. 다시 네. 보게 되는 지점도 되고 네. 관람객들이 좀 그런 접근 방법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갖고 나갖고 얘기해 보다 보면 네. 서로 알게 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맞아요. 컨셉이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더 리얼한 그쵸, 토크가 저도.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그래 구글이 뭘 만들었어, 오픈 소스가 있어, API도 있어, 다 주워 듣긴 했지만 그거를 실제 연동시켜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기획자들은. 그럼 그걸 구현해 본 입장에서는 그 앞뒤를 다 연동해 알고 보긴 있으니까. 지금 쉽지 않은데. 아니 그거를 알고 연동해 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진짜 네. 리얼하게 풀 수 있는 지점 있잖아요. 아니, 얘기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옛날 거 네. 작동시켜 보면서 네. 해볼 수 있긴 한데. 참. 다 되죠. 자기가 직접 제작한 사람들은 다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뭔가를 변형을 일단 하면은 결과물은 똑같이 사실 만들 수 있는 건 다 되죠. 근데 아예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기계적인 것들은 안 되는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좀 기술적인 거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네. 저 형이 기술자인데 안 돼요, 안 돼. 서로 소통이 안 돼. 결국은. 그 얘기는 이병현 작가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맞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항상 내가 얘기한 거 그래 했는데 결과물 완전 달라. 그러다 텐션이 결국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고. 어. 그리고 그 다음 주 오면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래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면 자기 혼자서 완성까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거를 어느 연도 하다가 포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나 혼자 짊어지고 걸로. 가자 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거. 맞아, 협업할 수 있는 근데 사람 따로 그 있어. 프로젝트 성격상 다른 거지. 진짜. 근데 그 작가님들은 협업하는 하기 사람은 쉽지 않죠. 작가보다 더 천재인 것 같아. 음. 네, 저 연구에서 한번 만났던 사람은 진짜. 그냥 컴퓨터 천재야, 사이언티스트나 천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협업할 다 협업을 해야 되는 직종인데 예술가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완전.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저희는 용역하는 게 그렇게요. 최고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볼 때 진짜 예술을 전혀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너 예술가인데 뭐 기획자인데 미술 잘하잖아 이거 좀 해봐 이거랑 다르잖아요. 좀 맞아요.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과학자들한테 그런데 예술가들이 예, 똑같이 그렇죠. 맞아요. 뭐라 맞아요. 그러냐면 자기는 과학인데 과학이 아니라 기술을 얘기하면 자꾸 과학을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융합이라 그랬는데 자꾸 기술 테크니션을 구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공학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과학과 예술의 그 접합 지점은 순수한 크리에이티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을 자꾸 기술로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기술자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융합이라고 해놓고 왜 기술을 하면 테크니션을 구해야지 왜 과학자를 구하느냐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문제가 있는 예술가들이 거야. 테크니션이 필요한데 그걸 잘못 이해. 해서 과학자가 오는 거지. 경우가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자가 필요한데 테크니션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작가들이 있어. 그쵸. 그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게 더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거 더 네, 나쁘지. 맞아, 나쁘지. 더 자기가 나쁘지. 원하는 거 정확히 그러니까 그쵸. 제일 문제인 예술가 중에 한 어. 저희한테도 그런 용어 되게 많아요. 음. 저희가 약간 테크니컬한 솔루션을 잘 찾는 편이니까 그냥 저희는 작가님 말로만 하지 그냥 테크니션으로 막말로 부려먹으러 생각을 했는데 할 줄 아는데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왜 그러면. 이걸 정확히 이게 정확히 필요한 걸 알아야지 되는데 사실은 테크니컬 솔루션을 그러니까, 찾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레디메이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레디메이드 컨셉. 그러니까 내가 다 개발 안 했어. 내 작품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작가가 와갖고 제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이 돼? 어머.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니 그 난지에 있을 모나리자야. 때도 그냥 난지에 사인. 있을 때도 듀샹이야 그- 듀샹 이름만 쓰고 인터랙티브한 할로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할로겐 인터랙티브하게 그 장비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볼트에서 1000볼트까지를 제어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LED 제어는 10몇 볼트 제어하는 건 쉬운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공연장 연극 세트를 만들려고 했더니 장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자, 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150만 원 들여가지고 한 3개를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뭐 어디 파티하자 그래서 제가 갖고 나가고 이제 했어요. 했고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작가분이 그거 좀 빌려가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환경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들이 생각하는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내가 갖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얼마 전에 뭘 써?